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기에 대한 있죠. 법인세법의 실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전산세무 1급에 있죠. 처음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급수를 찍고 들어오면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부가도 있죠. 원천에 대한 메뉴가 좀 많아져요. 세무 2급보다는. 세무 2급은 요거밖에 없고, 요거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타 원천 징수 있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기타 소득이랄지, 이자 배당이랄지, 퇴직에 관한 거, 사업 소득이랄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올해 좀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 전자신고가 생겼어요.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출제해요. 그래서 한 번은 부가치세, 한 번은 원천세,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요.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점 중에 매번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좀 초창기가 되어가지고 되게 쉬워요. 100점 중에 2점은 맞추고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본 부분은 바로 법인조정에 가면 되겠습니다. 법인조정. 개인조정은 가지 않죠. 그죠? 개인조정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메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법인조정에, 여기서 우리가 메뉴를 봐야 되는데, 법인조정은 뭐죠? 두 개가 탭이 있잖아요. 첫 번째 탭이 이렇게. 기본적인 있죠. 수익금액 조정이랄지 항목별 조정을 쭉 하고 있다면 법인조정 2에 가보면요. 여기에서 메뉴는 뭐 세액 관련, 그죠? 우리가 조정계산서랄지 여기 있는 있죠. 주식 변동이랄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어느 자리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지금 메뉴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익혀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메뉴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실무에서도 감면법인이 아니면 농특세 같은 건 나오지 않거든요. 일정하게. 시험에 농특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쓰는 건 아닌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한, 그렇죠? 우리 지금 있죠. 실기책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단계별 접근법이라고 해서 법인세무정 있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첫 페이지에, 3페이지에 이렇게 놔뒀어요. 법인세 신고서식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신고서식이 바로 보면 28개가 있어요. 25개였는데 이놈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고 아까 전에 2개 있잖아요. 25개거든요. 이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뭐예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여기 안 봐요. 여기네. 뭐죠?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 임대보증금의 간주 이 3개가 뭡니까? 들어와서 28개예요. 옛날에 25개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출제된 걸 쭉 나열했을 때 입금 가산조정과 차감조정 있죠. 그죠? 세공제 관계된 거, 공통서식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법인세가 어려운 이유는 28개의 서식을 그죠? 아주 매일 하는 것처럼 있죠. 자연스럽게 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법인세 끝나고 있잖아요. 조금 끝난다 싶으면 좀 잊어버릴 만할 때 좀 법인세 있죠. 서식 한두 번 조금씩 좀 문제 한두 번 더 풀어주면 되게 좀, 그죠?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다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중간쯤에 한 번쯤 풀어보면 잊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름 출제 포인트가 뭔지 제가 여기 다 적어놓고 있어요. 포인트가 뭐 어떤 거, 그 다음에 빈도 있잖아요, 빈도. 잘 나오는, 그죠? 빈도. 그러니까 큰 문제, 아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빈출해서 내는 거는 별 3개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되게 큰 조정이 돼요. 그죠? 그 2개는 그냥 그렇고, 2개는 그냥 그럼. 1개는 그냥 쉬운 거예요. 쉬운 거고, 그래도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거는 별 3개짜리를 먼저 봐야 돼요. 개를 2문제를 깔아요. 별 3개짜리. 그리고 2개짜리나 1개짜리를 뭐예요? 그래서 2개를 깔고, 그러니까 쉬운 거 1개짜리를 2개 깔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 난이도를 2개 깔고 어려운 거 하나 깔면은 합격률이 좀 높은 거. 그런데 그러면 한 10% 준대요. 근데 법인세 조정을 어려운 거 2개를 깔고 좀 중간 난이도 2개 깔고 1개를 깔면요 10%가 채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별표 비워놓은 데 있잖아요. 비워놓은 데 비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출제 확률이 뭐예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한번 나오고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에 이건 도움이 되게 돼요. 주식반. 주식 변동사항 명세표는 실무에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죠? 네, 그래서 원천 납부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표 3개 친 거 있죠?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별표 3개 하는 데는 2시간 걸리면 별표 하나를 공부하는 데는요 30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어요. 또 별표 3개 할 때는 3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그죠 논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무조정 계산서 어제 말씀을 드린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일단은 각각의 명세표에서 입금 송금에 차이 나는 것들을 다 어디에 적겠습니까?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전부 다 집계가 되고 그 내용이 어디야? 나중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산조정, 차감조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단계, 산출세액 단계, 차감 납부세액 단계 있죠. 그때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공부를 여기서부터 입금부터 좀 조정해서 뭡니까? 여기에 전부 다 있죠. 반영하는 노직으로 있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 쭉 많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거는 법인세 신고 안내 참조 있죠. 국세청이 발간한 부분에 있는 거를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세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부분이 되게 낯설 거예요. 양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뭐예요? 할만 또 하는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 뭡니까? 제가 여기 했던 순서대로 쭉 해서 있죠. 여기가 뭐냐면 체크사항이에요. 여기를 풀 때 있죠. 여러분이 없을 때 제가 푸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지. 근데 요 내용이 길면 길수록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뭐예요?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표준 재무제표는 뭐냐면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결산을 마무리했다라면 여기를 만약에 어떤 회사에 클릭을 했을 때 그죠? 클릭을 했을 때 숫자가 없을 수가 있다고요. 숫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세무조정은 표준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없다면 뭐죠? 아니 시험은 있고요. 실무에서는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얘가 없으면 세무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되어 있는 채로 실무는 어떻게 되고 없다면 여기 있죠. 회계관리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뭐 손익계산서를 할 때 재무상태표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12월 달 이렇게 하시면 이 3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보니까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준용에 가셔가지고 한번 로딩을 시켜주고 다시 오면 요 데이터를 끌어가는 형태로 실무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실무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실무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세무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 마무리되었다 가정하면 여기 모든 재무제표 있죠. 뭐 손익계산서 다 해서 표준형 있죠. 한번 더 갖다 나와주고 로딩 했죠. 로딩하고 여기에 법인조정에 가보면 여기에 있죠. 전부 다 뭡니까? 다 여기에 로딩된 자료가 딱 끌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타트한다. 아시겠죠? 근데 시험은 어떻다? 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한다. 됐겠죠? 요건 우리가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자, 입금 송금 중에서 뭐부터 했냐면 얘부터 해야 돼요. 입금부터 먼저 조정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얘를 먼저 조정해야 되느냐? 수익금액 조정이잖아요. 얘가 1순위 먼저 해야 된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과목별 세무조정할 때 각종 한도 규정에는 수익 금액을 기초해서 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얘가 세팅이 되어야지 끌어가지고 한도가 나올 거 아니야. 얘부터 하면 뭐예요? 그죠? 여기에 확정되지 않는 입금을 가지고 했다가 다시 주고 고치면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할 때는 입금부터 먼저 조정을 해야 돼요. 또 실무적인 전산 프로그램에도 실제 해보면 얘가 조정이 입금 있죠? 여기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얘를 클릭하죠? 그럼 안 돼요. 얘부터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뭡니까? 확인이 되고 난 후에 얘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내게 되면 1번 문제가 바로 얘를 내요, 보통. 1번 문제를 요를 내는 거죠. 1번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 해야 된다고요. 원래 이상해요. 저도 여러분 시험 치다 보면 한 문제를 딱 풀었는데 깔끔하게 딱 풀리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적이지만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한 번 꼬이면 어떻게 되죠? 계속 좀 꼬인다고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가 그래요.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면세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면세표 있죠. 요 두 개는 패턴이 따로 내는 것보다는 물론 따로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개를 합해가지고 같이 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두 개를 익힙니다. 두 개를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세표가 뭐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회계 기준에 뭐 매출액이 있죠. 회계 기준에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매출액. 매출액 있고, 우리 법인세법에 뭐예요? 매출액과 동일한 게 뭐죠? 사업 수익 금액이죠. 매출하고 똑같은 개념이 그죠? 그냥 부가가치세에서는요. 과세표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과세표준.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있죠. 회계 기준하고 요 법인세법의 사업 수익 금액이 같다라면, 그죠? 아무런 조정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틀리다면 조정을 해야 되죠, 우리. 법인세법 입장으로 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틀리게 내겠죠, 분명히. 그죠? 그럼 요거를 조정하는 게 뭘까요, 명세표가? 수익 금액 뭡니까? 수익 금액 조정 명세표가 뭐죠? 여기 첫 번째가 수익 금액 조정 명세표가 됩니다. 그럼 수익 금액 조정 명세표는 회사가 계상한 그죠 매출액과 세법이 생각하는 있죠 수익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명세표가 바로 수익 금액 조정 명세표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따라 세무조정은요 당연히 유발이 된다. 세무조정이 유발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실무에서는 이걸 고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시험은 다르다고 해서 고쳐보라고 하는 문제가 일반적인데요. 그럼 법인세법 사업수익금액과 요거가 차이점이 있죠. 요 차이점이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 조정한 후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얘는 세무조정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협력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매출액하고 부가가치 신고한 거 있죠. 그 차이를 있죠. 이렇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우리 매출액하고 있잖아요. 매출액하고 과세표준하고 일반적으로 부동호가 뭐가 더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경우의 수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요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1번, 2번 할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수영시험 얘기해봐요. 1번, 2번? 1번? 아, 왜 사람들은 물어보면 항상 틀린 답을 얘기하지? 홀짝인데 그냥 딱 찍으면 그죠? 어이, 그러네. 아,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절대적인 답을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출액은 100원이라 가정하고요. 과세표준은 120원을 가정할게요. 근데 과표 안에는 매출액도 들어가죠.
매출액은 전부 다 과세거래니까 다 신고될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그리고 건물 같은 거 매각하죠. 요거 100원이고 매각하면, 건물 같은 거랄지 기계를 매각하면 요거는 VAT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매출액은 100원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요렇게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부가가치세 과표 안에는 매출액도 들어가지만 매출액이 아니지만 신고해야 될 금액이 있죠. 과세 대상이라면 신고되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큰 게 일반적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표가 일반적으로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요? 20 나잖아요. 20 나죠? 20이 왜 나는지를 밝히는 명세표가 뭐예요? 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표고 요거의 차이가 뭐예요? 요거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하잖아요? 평상시에 부가가치세 할 때, 신고할 때 하지 않습니까? 해요, 안 해요? 연수씨 해요, 안 해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 이거 해요, 안 해요? 신고하실 때. 과세표준 명세표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신고할 때,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 좌측 하단에 보면, 과세표준 명세표, 만약에 일기 확정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깐 하나 해볼게요. 자, 4월 1일부터 이거죠? 이렇게 6월 30일까지 할게요. 아, 너무 크네요. 다 지우고, 조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쉽게. 자, 100만원 이렇게 되죠? 근데 아니, 1억 2천이라 하죠. 아니, 1200 할까? 저 1200. 숫자를 좀 넓혔다 할게요. 요거 100원이 아니고. 1000만이 할게요. 요 숫자를 좀,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요 120만원 안에는 어떻게, 매출액이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기계 판 거, 세금계산 끄는 거 200만원 있다고 해서 신고되겠죠. 그죠? 맞죠? 여기 과표가 1200이잖아요. 요거를 신고할 때 매출액이 아닌 거는 구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요.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좌측 하단에 과세표준 명세표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신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과세표준 명세표 가죠. 그리고 여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치우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자,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제가 딱 과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 자, 여기 저 제조 도매업은 1000만원 이렇게 매출액은. 그 다음에 여기 수익금액 제외라고 돼 있죠. 되겠습니까? 요렇게 딱 밝혀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1200, 그죠? 과세표준 요거, 그죠? 1200에 도대체 내가 매출액 한 거 아닌 걸 뭡니까? 두 개를 구분해줘야지 과세관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몇 년, 1년에 몇 번 합니까? 4번 하잖아요. 4번 신고하잖아요. 부가세 일기 예정 확정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토탈 1년치를 모아가지고 있죠. 다 합해가 모아가지고 이걸 해달라 이거예요. 그죠? 1년치 전부 다. 요거는 지금 예를 들은 거고, 1년치 전부 다를 신고한 거라 알죠. 구분해서 해달라는 게 바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살펴봤어. 자, 요거 이해하고 요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요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통 연습할 때 이렇게 해요. 처음에 스텝 1은 있죠. 해당 서식을 익히기 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가장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좀 익히는 단계니까 레벨 2 정도? 그리고 혹시 레벨 3가 있다면요. 그 3단계 있다면 그거 해서 보통 하나의 챕터에 한 3문제, 좀 너무 쉬운 거는 2개, 좀 일반적으로는 3개, 너무 어려운 거는 4개에서 5개, 정말 어려운 건 한 7개까지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혀 나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익혀야 될 거.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 첫 번째, 입금의 첫 번째 있죠. 익혀야 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 한번 6점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자료에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것만 작성하라는 거죠. 요것만. 그죠? 10번 내면 요것만 작성하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0번 내면 8번은 뭐야? 2개를 같이 있죠. 2개가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2개를 같이 하라는 문제가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같이 하라면 너무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어차피 힘을 분산하니까 논점이 어렵지 않는 논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쉽고, 한쪽만 얘를 물어보고 얘만 물어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요거 보고 한번 제가 해석을, 첫 번째니까 좀 해석을 꼼꼼히 해드릴게요. 손익계산서의 일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수익 금액을 조정하는 명세표입니다. 매출액만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어저께 배울 때 법인세법상에 있죠. 우리 사업 수익 금액이란 영업활동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업 부수수익, 부산물 매출도 수익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죠? 그래서 혹시 매출액 부분만 있죠. 이 부산물 매출을 여기에다 적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매출 계정이 아니라 이런 데 적었다면 뭐예요? 여기 자비익은 매출액이 아니지만 세법이 봤을 때 매출액이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죠, 명세표에 적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1단계. 1단계 뭐죠? 여기 보면 일단은 수익 금액별로 우선 구분해요. 요거 수익 금액 이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거는 그죠, 자비익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부산물 매출이 혹시 있는지 딱 볼까? 여기 읽어봐야 돼요. 영업의 수익 중에 요 자비익 부산물 1,000만 원 중에 400은 뭐라고요? 부산물 매출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매출 계정만 불러면 얘가 불러와줘야 안 불러져? 안 불러와지니까 요것도 세법이 보면 자비익이 아니고 매출이니까 요것도 영업의 수익에 있는 것도 이제 400을 딱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있죠. 상품 매출 자비익 400을 먼저 1단계 먼저 딱 기록한다. 결산서상의 수익 금액 있죠. 기록한다. 그리고 제시하는 자료에 보니까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1단계 여기 그죠, 적을 것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업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냥.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뭐죠? 조정을 하죠. 더 할 건 더 하고 뺄 건 빼서 조정 후 금액이 바로 세법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매출액이 된다는 거지. 왜? 한도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포커스가 여기 중요한 거야. 요 금액이 있죠. 한도를 끌어가기 위한 거다. 그래서 1단계 회사가 계산한 거 적고, 2단계 제시하는 있죠. 문제를 보고 가감할 건 하고 나머지 요까지 저장하면 끝 되겠습니다. 근데 매출의 종류가 뭐예요? 매출의 종류가 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여러 가지도 있고, 근데 공사 매출은 가끔 나오는데요. 공사 매출은 얘기했듯이 약간 진행 정도에 따라 잡는 거니까 여기 진행률을 구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있죠. 툴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진행률은 여기에 딱 작업 진행. 만약에 진행률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딱 해서 공사 내역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수익 금액의 누락은요, 기타 수입에서 요거를 입력해서 반영하는 형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 했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갈게요. 저 회사를 바꿀게요. 81회죠. 81회 바꿔볼게요. 811번 바꿔보세요. 811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여기 이쪽에 바꾸죠, 그죠? 오른쪽에 바꿔서 811. 아, 이게 안 보이나? 811 밑에 좀 찾아보세요. 딱. 부여산업 찾아봅니다. 부여산업. 찾았습니까? 아니면 부여를 찾든지. 부여산업 찾았죠? 부여산업. 찾았죠? 811번? 이렇게 딱 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딱 안 떨어져서, 그죠? 다른 건 떨어지는 것도 안 떨어지는 거 좀 찾아갑니다. 부여산업 들어갔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데이터가 2022년도가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문제를 지금 그죠, 버전업을 해서 연도를 업 해가지고 만든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라고 가정하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세요. 자, 화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제시하는 수익 금액 있죠. 수익 금액을 3개를, 지금 매출액은 2개잖아요. 2개 내고, 영업의 수익이 있는 자비익 있죠. 매출로 봐야 될 거 1개 있죠. 3개를 뱉어낸다 이거죠. 근데 뱉어낼 때 이걸 치는 게 아니고, 항상 있죠. 자료를 끌어와서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보통 매출 조회가 금액을 쳐도 돼요.
입력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니까 매출 조회를 가지고 선택해서 금액이 맞으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매출 볼게요. 1번 치보세요. 원하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매출 조회 해야 되죠? 매출 조회 가보세요. 매출 조회 딱 펑쳐 계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두 개만 뭐야? 맞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금액이 맞으면 선택하면은 금액 입력을 안 해도 되죠. 귀찮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뭐죠? 제품 매출인가요? 그럼 제품 매출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자, 2단계 해볼까요? 또 뭡니까? 매출 잡아요. 일단 매출을, 그죠? 만드는 매출을 3개를 뱉어내야 되지. 두 번째 매출 조회에서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요 금액 맞죠? 18억 원이니까 확인. 되겠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항상 자비익에 부산물 매출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있네요?